2014 변호사 법률상담 리포터 송주입니다. 얼마 전 상속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면서 배우자에게 좀 더 많은 상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대한 찬반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상속과 이혼 분쟁은 가족 간의 분쟁인 만큼 쉽사리 소송으로 이어지지 못하거나 뒤늦게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청목에서 부부로서 함께 근무하면서 이혼과 상속에 대한 사건을 수행해 오신 손지혜 이준영 변호사님을 만나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가 실력을 구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책임감과 성실함이 없다면 그 실력은 모두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사건에 대해서 모든 열정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청목의 손지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변호사님에 대한 간략한 소개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는 49회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39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법무법인 청목에서 다양한 이혼 사건들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 외에도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혼과 관련된 분쟁들도 많아지고 있고 그중 하나가 양육권 다툼일 텐데요. 부부가 서로 양육권을 가져가려고 할 때 어떤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지 궁금하고 또 최근에는 간혹 서로 양육권을 거부하는 부부도 있다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자의 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혼 시 부부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데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권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자녀의 나이, 의사, 부모의 양육 능력, 거주 현황, 종전의 양육 태도, 재혼 가능성, 혼인 파탄에 대한 귀책 여부를 종합적으로 참작을 하는데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중점을 둡니다. 말씀하신 대로 간혹 부부 쌍방이 서로 양육권을 갖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양육권자를 결정을 하고 이때 제3자도 양육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통계에 따르면 이혼으로 인해 양육자가 결정된 후에 상대 배우자로부터 약속받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75%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법적 해결 방법이 있나요?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는 미성년인 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육하는 배우자는 법원에 신청하여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급여 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나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 담당 판사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을 하도록 신청하거나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내용의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이혼 후에도 미성년 자녀가 정상적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2015년 3월부터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설치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 파악 및 소득 조사, 금융정보 조회 등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혼 분쟁에서 재산 분할의 경우에도 많은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남편보다 더 높은 비율로 재산을 가져가는 아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재산 분할의 비율 산정 기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산 분할 비율은 부부의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재산 형성의 기여도, 그리고 혼인 지속 기간 등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과거보다 여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면서 가정 내 경제적 기여도가 커지고 가사 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바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유재산이므로 결혼 이전부터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특유재산이라도 일방 당사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감소 방치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그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명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변호사님의 앞으로 계획과 포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사자에게 너무 매몰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사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우리에게 불리한 측면에 대한 방어 방법을 간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혼과 상속과 같은 가족 간의 분쟁은 감정이 앞서서 객관적인 판단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보다 더욱 냉정하게 접근하고 주장과 입증에서의 경중을 가려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점을 늘 염두에 두고 사건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변호사는 타인의 업무를 대리하는 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직업보다도 신념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굳은 신념과 열정으로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청목의 이준영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네. 네, 우선 변호사님에 대한 간략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49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39기로 수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수많은 이혼 사건과 상속 관련 분쟁들을 다루어왔습니다. 그 외에도 건물 관리 및 프랜차이즈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늘어감에 따라 재혼율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따라서 요즘에는 상속에 있어 재혼 배우자에 대한 상속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서로 부모가 다른 자녀들 사이에서도 누가 상속인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의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의 관계 혈족이고 배우자는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과 동순위이며 직계 존비속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인지된 혼외자, 입양에 의하여 혼인 중에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한 양자, 양부모는 상속인이 될 수 있으나 인지되지 않은 혼인 외의 출생자, 정모, 서자 등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재혼한 배우자도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인정되고 서로 부모가 다른 자녀들이라도 법정 상속권자에 해당하면 같은 순위로 각자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약 상속인인데도 억지로 상속 포기약서를 쓰게 되었을 때 추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유류분 청구를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 전에는 불가능하고 상속 개시 후에만 가능합니다. 물론 유류분권도 상속 개시 후에 포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류분권이란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상속 재산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상속인 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가족 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둘러싼 대립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것에 유념해야 합니다. 끝으로 변호사님의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혼 상속 문제는 모두 가족 간의 갈등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 상속 분쟁 또한 소송의 형태로 처리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반된 가치 사이에서 변호사가 입장과 태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의뢰인분들의 만족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청목은 그동안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의뢰인분들에게 만족감을 드릴 수 있는 노하우를 알고 있고 그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가족관계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법도 이를 반영하며 변화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요.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화하는 법리 관계를 잘 파악하여 대응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부부 변호사로서 누구보다 가족 분쟁에 대하여 잘 공감할 수 있는 손지혜 이준영 변호사님이 앞으로도 의뢰인의 상황에 꼭 맞는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변호사 법률 상담 리포터 송주였습니다.